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친딸을 방화 살해한 누명을 쓰고 무려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 씨가 드디어 19일부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항소법원이 이한탁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석방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는데요. 잃어버린 25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한탁 씨를 위해 힘써온 구명위원회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9일 지난해 이 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펜주 중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25년 전 원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당시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하고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기소했던 펜주 멀로 카운티 검찰이 중부지법의 결정에 항소했고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구두 심리가 열린 뒤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형량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당시 증거는 과학이 아닌 미신 수준이었다는 이 씨 측의 변론을 인정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씨 구명위원회 크리스장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현재 보석 석방 후 플러싱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정상급 연예인 공연과 다양한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준비 중인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락그룹 부활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인 소양, 그리고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예인 공연 이외에도 추석이면 즐겨 했던 한국 전통놀이 체험과 한복 패션쇼,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와 채용 박람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최대로 많은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밴더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회관 마련을 위해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 수익금 일부를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남겨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뉴저지 한인회관 기금 건립 기금 모금으로 이제 적립을 해서 뉴저지 한인회관을 설립을 하는데 이제 초석을 다지기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한편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KBN 나도 가수다도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열립니다. 27일로 예정돼 있는 나도 가수다는 최우수상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이 쥐어집니다. 나도 가수다 신청은 KBN 방송국 사업국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자는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9일에는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매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계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돌아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설립된 건 지난 2013년. 앤드류 박 변호사는 대학생 시절 한인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가며 어렵게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던 그때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 대학생뿐 아니라 중국계까지 장학금 수혜자 영역을 넓혔습니다. For us to pick a Chinese students is a gesture to show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we can share the benefit. So I'm hoping that some of the Chinese foundation will pick some qualified Korean students as well. 장학재단은 학교 성적과 에세이 등을 심사해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중국계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재단의 장학금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된 조시아 우와
한예준 학생 등 8명의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3,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 돈은 일단 대학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학 등록비 쓰는데 일단 먼저 쓰고요. 저는 이제 똑같이 앤들박 변호사님처럼 제가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하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사회에 재환할 수 있는 이런 성공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재단 설립자인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수개월째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를 한국 정부가 결국 분교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뉴욕 한인회는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17일 한국 정부가 뉴욕 한인회를 분교단체로 지정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한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에서 완전 배제되고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분교단체로 지정된 것은 5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민승기 회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단체 중 하나인 뉴욕 한인회를 분교단체로 지정한 것은 뉴욕 한인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측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분교단체로 지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는 민 회장 측이 제공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 회장 측이 최근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협상과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2차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국경국이 입국 심사 때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 심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를 갖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출국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공항 관계자는 특히 프로베이션 기간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으면 출국 조치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공항 관계자는 비자 없이 입국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얘기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업계의 임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 네일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소위원회를 통해 주내 네일살롱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시에는 $100에서 $1,00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동국이 정하는 액수에 맞춰 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이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간 내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네일협회는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네일살롱이 여성이나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층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법안 발의자인 라지 무커지 의원을 만나 법안의 수정과 함께 심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국가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지패스의 톨비가 미납됐다며 크레딧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전국 자동차협회는 최근 이지패스를 소지한 운전자들에게 연체된 톨비를 갚으라는 사기 이메일 전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는 공식 이지패스 로고가 박혀 있는 데다 이메일 형식 역시 완벽에 가까워서 의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메일은 수신자가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정보를 넣고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로 미납된 요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면서 곧바로 사기범들에게 개인 신용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지패스 측은 미납 요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메일로 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지패스를 가장한 이메일은 모두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존 타운젠드 자동차협회 대변인은 이지패스 연체료는 항상 우편으로 납부를 요청한다며 이메일로 개인 및 카드 정보를 묻는 웹사이트는 피싱 사기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만성 B형 간염 보균자 중 절반은 아시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간암으로 이어질 확률도 백인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제약업체 길리아드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 B형 감염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약 2억 4천만 명이라며 이 가운데 미국 내 보균자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인 약 100만 명은 아시안이라며 외국 태생 아시아계 미국인 중 10%는 B형 간염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미국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이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면 간암으로 이어질 확률은 백인보다 2.7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아드에 따르면 간 질환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만큼 주기적인 혈액 검사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B형 간염은 면도기나 칫솔 등의 개인용품을 공유하거나 오염된 주사바늘 등 체액이 노출되는 활동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나 재채기 등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한편 B형 간염 보균자로 분류되면 백신 등의 치료를 통해 간이 추가로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보균자 중 41%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은데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만큼 편리하지만 그만큼 중독될 위험성도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여기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을 하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수록 우울지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